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뉴욕장에서 지금까지 왔던 반대 패턴이 나왔죠. 예, 항상 뉴욕장에 최근 들어서 무너졌는데 올해 뉴욕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조정은 받았지만 오늘 아시아 시장에 오전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 반응들이 등락을 하는 이유가 그 영향권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주말 장에 뉴욕장에서 반등을 했다는 것은 이번 주 뭔가 다른 어떤 변화의 시그널을 주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조금 판단하고 싶습니다. 뉴욕장에서 최근 들어서 거의 연일 뉴욕장에서 하락을 하면서 N자 형태로 그리면서 골드 시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말장에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뉴욕장에서 바로 상승을 해서 조금 조정은 받았지만 반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에 역시 오늘 아침에 주말장의 영향으로 좀 반등이 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제 시세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1785불 40센터, 1g당 57불 40센터, 1kg당 57,401불 94센터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27만 5,500원, 팔 때가 26만 1,000원, 주말장보다 살 때는 좀 상승을 했는데 팔 때는 또 1,000원이 떨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램으로 살 때가 73,466원, 팔 때가 69,600원에 지금 골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27불 54센터, 뭐 하락하기 전 어떤 상황으로 지금 상승을 했고요. 27불 65센트까지 상승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 형태인데, 최근 들어서 봐보면 확실한 실버는 사이클 구조가 나와요. 26불대의 저점이 26불 뭐 65센트 70센트 뭐 이 정도 저점에서 고점이 27불 뭐 70센트 그 1달러 그 폭을 가지고 레버리지가 그렇게 지금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난폭을 가지고 지금 사이클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이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장이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패턴이 그렇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고, 골드는 지금 현재 그 상당히 등락이 심하죠. 예, 주말장에 1762불에서 지금 이제 1780 거의 90불대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하락을 하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달 안에 이제 미 부양책이 통과된다는 그 과정 하에 아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죠. 나중에 시황 말씀드릴 때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저점을 한번 찍었죠. 1761불 때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오늘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말장에 어쨌든 뉴욕장에서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뭔가 시사점이 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그 전반적으로 보면 주말의 미정시는 혼조였습니다. 혼조였고, 달러는 거의 보합입니다. 하락해서 거의 보합세로 이제 흘러왔다. 저녁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침에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유로화나 이제 파운드를 봐보면 아직 약하지만 아마 뭐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이 외환들이 거의 이 플러스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쉽게 뭐 달러는 반등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시적으로 아침에 뭐 반등을 했지만 이 정도 부분은 뭐 반등할 수 워낙 저점까지 한번 내려갔기 때문에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뭐 골드 선물에도 보시면 주말장에 조금씩 대기 하락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어떤 요런 상승 회복을 하고 있는 요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러는 하락해서 이제 보합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 선물 시장에서 골드 실버 뭐 비슷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안내해 드린 어떤 이 국제 시세하고 선물이 지금 현재 1784불 골드가 실버가 27불 64불 요렇게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물과 거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주말에 극점을 찍었죠. 크게 상승을 했다가 오히려 지금 약간 조정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조금 이따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1코인이 56,603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500만 원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이더리움이 1903불 뭐 200, 한 2, 30만 원 정도 20만 원대 10만 원대 여기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것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조정세가 들어왔죠. 주말에 좀 최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하고 나서 지금 반등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확실하게 하락 어떤 패턴이 지금 보이진다. 이제 상승세가 좀 꺾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번 오늘 내일 3일 정도 한번 보면 뭐 알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보합세 약간 조정 반등하고 있지만 어쨌든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어 오늘 그 아침 뉴스 뭐 저번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비트코인 옐런 재무부 장관이 경고성 발언을 날린 거죠. 예. 비트코인 시총 이제 1조가 넘어갔습니다. 주말에 최고점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연준 그 저 재무부 장관이 투기 자금, 그다음에 불법성 자금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거래소를 통해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준 위원인 보스턴 총재가 지금 CDBC가 만약에 나오면 어 아마 CBDC가 나오면 각 그 비트코인의 어떤 생명력이 길게 못 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 뉴스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유동성이 너무 심하다. 이제 화폐라고 하게 되면 화폐라고 이름을 붙이고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조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안정적이었을 때의 화폐의 기능, 세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안정적, 객관적 가치 증명,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분명히 연준에서 또 미 달러 그 재무부 장관 쪽 미국에서 뭔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 2,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일 겁니다. 결국은 이제 시총 거래가 이제 1조 달러가 넘어가니까 연준부터 시작해서 미 정부 쪽부터 해서 지금 현재 경고성 발언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 경고성 발언을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저 정도로 버틴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이제 골드와 달러와 비트코인이 골드, 달러, 비트코인이 이제는 어느 한 어떤 뭐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자금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앨런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요즘 앨런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발언에 이 코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7,000불 정도 지금 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판단해서는 10,000불 이상은 앨런 머스크 이런 언급에서 앨런 머스크에 의해서 $10,000 이상이 지금 현재 거품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회장의 그 주말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비트코인 아직까지 괜찮다 이랬는데 오늘 아침 나온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가 지금 가격이 높다. 요렇게 좀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비트코인 시장에 봐보면 앨런 머스크의 발언이 상당히 지금 그 코인 시장에 대형 이슈로 지금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고 또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가상화폐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투자 검토를 또 내지는 개발 검토를 뭐 여러 가지 이제 요런 이제 얘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JP 모건에서 그 코인 JP 모건 이미 뭐 그 US 달러 기반으로 해서 지금 코인을 좀 준비를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코인 시장에 많은 정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에 관련된 또 그 미국 정부에 관련된 관리들의 그 CEO나 또 거기에 관련된 그 관리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CBDC가 만약에 발행이 된다면 그 암호화폐 부분은 생명이 짧을 거다. 요렇게 지금 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 CBDC라는 이제 그 코인이 이렇게 그 생성된 새롭게 그 화폐로 등장한 그 계기가 뭐냐면은 중앙 집중식의 화폐 발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 집중식의 화폐 발행을 통해서 그 중앙 집중화된 권력이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화폐를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 예, 특히 이제 어, 우리가 그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안 없이 지금 찍어내고 있는 어떤 요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그 버블이 언제 그치면서 화폐 기능을 잃을지 모른다. 결국은 코인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됐느냐? 미국 금융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발생이 된 겁니다. 그 일반적인 어떤 은행 기법하고 코인 기법은 중앙 집중식과 탈중앙화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중앙 집중식 어느 연준에서 이제 돈을 결과적으로 달러를 찍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거기에 중앙 집중화된 어떤 곳에서 달러를 찍어내는데 그 다음에 거기는 그 어떤 관리자나 내지는 CEO나 어떤 오너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 화폐 발행이 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 사태가 와서 전 세계가 한번 휘청거렸고 그런 어떤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탈중앙화 시켜가지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치 증명 방식을 통해서 발행을 해야 된다. 이론은 정말 뭐 하나 틀린 거 없죠. 그런데 지금 상황 제가 이제 아까 CBDC 같은 경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중앙 집중식의 그 폐해 때문에 이제 탈중앙화에 의해서 코인이 탄생이 됐는데 지금 CBDC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중앙 집중식의 방식에 의해서 단 주고받는 그런 그 형태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여러 가지 은행의 부대의 어떤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또 그 기관과 기관이 쉽게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은 결국은 그거는 중앙 집중식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은행에서도 미국의 은행 감독 기관에서도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은 인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자, 일반적인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뭐 리플이나 이런 어떤 코인들은 객관적인 가치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화폐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인 가치 증명이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이 유동성이 안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화폐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어느 정도 그 기능을 완충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이 거기에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한 자산이 실려 있고, 유동성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단 이제 대중성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원래 이제 화폐라고 인정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 중에 대중성, 객관적인 가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의 안정, 요 세 가지가 가장 화폐 기능 중에 객관적으로 판단해 이건 화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지금 코인 안에는 다 묻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 대중성 부분이라는 것은 많이 쓴다고 대중성이 아니라 내가 쉽게 취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재화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재화나 시간과 노동을 통해서 쉽게 그것을 얻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그 대중성, 화폐에서 대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폐에서 대중성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시간적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취득할 수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일을 함으로써 대가 지불로 그 화폐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많이 쓴다고 대중성이 아니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객관적 가치는 이제 US 달러 자체가 지금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된 것이 근본위주의입니다. 예. 금을 놓고 그 달러를 찍기 시작하면서 객관적 가치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유동성의 안전성, 유동성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틀린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골드와 비트코인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맹점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비트코인이 골드만큼의 유동성, 안전성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굉장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 객관적인 가치와 유동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해서 화폐라는 것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가치 저장으로만 사용되다 보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많이 덤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불법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어떤 구조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그 보안 기술은 좋지만 화폐의 기능으로서는 앞으로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렵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코인이 생긴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뭐 화폐가 우리가 카드가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크레딧 카드, 뭐 여기 보시죠. 예, 보이십니까? 이 크레딧 카드를 이 크레딧 카드가 나와가지고 현금 대신에 이 크레딧 카드를 전 세계의 70% 이상을 이 크레딧 카드로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한 5년 걸렸습니다. 5년. 예. 요즘에 현금 넣고 안 들어 다 이 카드로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넘었죠. 그런데 왜 일반인들한테 누구나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금융 시스템이 물론
그 아무리 보안 기술이 좋고 어 탈중앙화라 손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하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안 맞다는 거죠. 왜 안 맞느냐? 자, 개인 대 개인에 주고받으면은 비용이 저렴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안하지만 은행에서 보내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요즘 뭐 이더리움 결제를 많이 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은행 수수료보다 높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화폐의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대체하는 것이 뭐냐면 최근 들어와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USDT라는 이제 그 코인이 있습니다. USDC도 있고요. 그건 뭐냐? US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1달러의 1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뭐 100달러를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100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은행을 통하지 않고 그 USDC, 그 DC 예를 들어 계정에 DT 계정에다가 내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USDT 계정을 가지고 있는 전자지갑에 서로 바로 은행 안 통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결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서 객관적 가치, 그 다음에 유동성이 안정이 안 돼 있는데 그 두 개는 이 USDT나 USDC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US 달러를 갖다가 입금시켜 놓고 발행하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자산을 놓고 발행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유동성이 안정적이면서 객관적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CBD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 그 감독 기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방식의 발행은 결제 용도로 인정한다라고 작년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 어떤 개념이 지금 코인 시장의 저 버블이 저렇게 있다가 무너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를 저장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가치라는 것은 내가 이것이 100만 원이다 하고 1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것이 100만 원이다라고, 내가 100만 원 인정 안 하고 싶어도 여러 사람이 1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1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예. 그 객관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런데 비트코인이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6,500만 원인데 왜 6,500만 원이냐 증명을 해봐라 하면 누구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한 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뭐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다루면 안 되는데, 제가 주말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그런 코인에 대해서 제가 어, 설명을 한번 깊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코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버리는데, 골드 실버가 결국은 지금 코인 때문에 이 골드 시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그 투기 세력이든 불법 자금이든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대다수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기관들이 그 불법 자금, 투기 자금에다 투자할 뭐 어떤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있겠지만 그거는 어떤 시장이 이 바뀌는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런 뭐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것을 얼마나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 시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같이 이 저장의 기능과 또 우리가 결제 기능이 같이 결합된 어떤 부분이 된다면 굉장히 큰 어떤 금융시장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화폐 개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좀 아직 까지는 좀 그래도 계속 기술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겠냐 요렇게 보여집니다. 미래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가치 저장의 기능, 해칭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과 비교를 했을 때에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가치 정하는 금을 금에 안 하고 비트코인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에 그런 뭐 유튜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칭 기능의 어떤 안전자산 기능은 골드가 할 거라고 보고요. 단 이 비트코인의 이제 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이라는 것은 그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CBDC나 뭐 어떤 이런 부분 이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의 블록체인으로서의 첫 번째 코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신뢰도 또 내지는 거기에 대한 그 기대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또 비트코인만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달러, 골드, 지금 비트코인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장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 연준이나 미 그 재무부 장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지금 그 거래 시장이 1조 달러가 넘었다는 거죠. 소위 이야기해서 달러를 위협할 수준에 왔다. 그 골드는 계속 달러를 위협한다 하니까 골드를 눌러왔는데 이제는 제가 한 3, 4주 전에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가게 되면은 코인을 누르는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쩍 주말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봐보면 그런 연준 위원의 이야기도 그렇게 흘러나왔고 미 재무부 장관 입에서도 그런 코인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번 주에 뭐 그런 비슷한 어떤 시그널이 계속 나오지 않겠냐 뭐 시장의 변화의 어떤 가이던스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골드 시장이나 실버 시장을 봐서는 오늘 정말 이번 1761불이 최근 들어서 그 뭐 가장 저점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여기가 이제 저점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조금 예견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를 봐보면 앞전에도 제가 그 요 추세선을 저번 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1960불 때 하방에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해서 지금 계속 지금 하락이에요. 하락선인데 단 여기서 이제 반등이 돼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조금 이제 지금 부양책과 맞물려서 상승폭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그 상승을 하는 것 중에 가장 걸림돌이 지금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이에요. 10년물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올 때 1.38이에요. 제가 1.4, 1.5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곧 1.38이면 1.4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1.1 뭐 1.12, 1.13 뭐 이 정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미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부양책은 하원에서 이번 주 그죠? 이번 달이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에 그 통과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곧 통과가 되고 그 행정부로 상원으로 넘어가서 통과가 되면 골드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 때문에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부양책이 너무 무조건 상승합니다. 왜? 돈이 풀리면서 달러는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상승할 가치가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저번 주까지는 매수 타이밍, 이번 주는 시장의 영향이 조금씩 오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장에서 반등한 부분은 뭔가 이번 주에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오늘 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끝까지 이 시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금융시장 변화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변화를 지금 이제 많이 조정하고 있는 그러한 금융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1년 2월 22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했는데요. 지금 코인을 너무 오늘 내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장은 뭐 읽어가야 될 내용이고, 실버는 상당히 저점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26불 16센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해서 27불 68센트까지 올라갔어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실버는 골드 반대로 봐보시면 저점에서 계속 요렇게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뭐 이렇게 중간에 한번 깊이 있게 떨어졌지만 실버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이지만 그래도 상승 랠리를 끌고 가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역동적으로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실버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 9시에 실시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코인에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2월 22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낮 시간에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온다면 속보 형태로 또 소식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